스마트홈쇼 이제 3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상을 할 때는 우리 증시 오늘 좀 힘들지 않겠냐 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반대로 좀 양대 지수 모두 다 좀 상승세를 가져갔고요. 물론 이제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흐름 자체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네, 어제는 조금 횡보세에 머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하단을 지지해준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래도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 호재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하게 올라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의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오늘 자세한 전략들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이슈 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태준 대리와 좀 어떤 내용들 얘기를 나눠볼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산타랠리보다는 2016년을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아무래도 연말보다는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보자 이런 부분인데 글쎄요, 무디스의 한국의 어떤 신용등급 상향 글쎄 역대 최고 등급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증시에 큰 그렇게 어떤 그 호재로 좀 작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내년에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 신용등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거시 경제를 이제 후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주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중 FTA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이슈들은 단기적으로 올릴 수는 있지만 이런 신용등급 올라간 것은 주가를 상승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지금 조정을 받고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전체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만 지금 이런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고 해서 강한 모멘텀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지금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 이탈을 해 나가고 있는데 향후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16년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흥국 쪽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올 때는 한국 시장이 이제 한국 증시가 외국인들을 바라봤을 때는 다른 신흥국들보다는 좀 안전자산으로 좀 분류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점보다는 2016년을 보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같은 흐름에서는 이렇게 무디스의 호재성 재료도 외국인들 매도가 지속되면서 상당히 외국인을 유인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맞아요. 많았었는데 예. 긴 시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이머징 자산 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년을 봤을 때 앞으로의 좀 흐름 방향성을 봤을 때는 양지수의 어떤 완만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좀 예측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우선은 신용등급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우선 보는 시각들이 한국 증시를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12월에 우선 금리 인상이 됐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아니면은 이제 추가적인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또 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연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외국인들은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느냐, 아니면 유가 하락은 어떻게 보느냐, 또 기관들은 지금 금리 인상 어떻게 보느냐, 유가 하락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이제는 나가는 폭은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시장 단기적인 것보다는 내년을 좀 지켜보면서 자금이 좀 유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 12월 달만 봤을 때는 이제 기관들 자금 동향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 봤을 때 동일 업종 내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보다는 기관들의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들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계속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유가 하락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기관들 자금 동향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의 좀 자금 동향을 이렇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어떻게 좀 매수세로 좀 다시 계속해서 좀 지금의 흐름이 좀 이어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뭐 기관들의 흐름은 좀 어떻게 갈까요? 그러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중심으로 투신 같은 경우가 보통은 이렇게 지수가 좀 올라가면은 이제 매도 양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지수를 좀 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계속 지수 하락 방어 차원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투신권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지수 자체는 뭐 추가적인 큰 하락보다는 좀 지수를 좀 지켜가면서 좀 내년을 좀 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이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도를 방어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수를 전반적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기관들이 사는 쪽을 우리가 업종을 봐야 되는 건지 사실상 지금 아직 대외 악재라고 친다면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그렇죠. 저유가 기조가 예. 이어질 거라는 그런 우려감도 있잖아요. 이런 기조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관들의 매수만을 믿고 가도 괜찮은 건지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기관들의 매수만 믿고 가기에는 대응하기가 지금은 좀 늦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흐름 자체가 기관들이 지수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안도감, 그러니까 안심만 가지고 좀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제 2016년을 제가 이제 기대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 2016년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한중 FTA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컨텐츠 업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금리에 대한 그동안 불확실성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움직이기가 힘들지 않나. 대신 내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는 추가적인 주가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내년 6월 2일까지 감산회의까지는 아마 추가적인 유가 하락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수혜주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업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페인트 업종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들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도 지금 준비를 하신다면은 차후 내년에 이제 좋은 좀 수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금리 인상에 지속이 되면서 지금 원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지금 달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등락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달러 강세 기조가 나올 때 특히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보단 내년에 그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좋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서서히 좀 준비를 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대형주, 뭐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서라도 그 외에 이제 부품주 1차 밴더, 2차 밴더 이런 부품주들 중심으로 보신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세 가지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한중 FTA에 대한 어떤 수혜주들, 그리고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주,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 이렇게 섹터별로 좀 분류를 해주셨는데 화장품, 뭐 항공, 페인트, 그리고 자동차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좀 투자에 어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전략을 여쭤보게 되면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섹터 중심으로 지금 들어가도 유효하다라는 의견이신 건가요? 지금 우선은 대신 단기적인 관점은 좀 힘들고요. 이제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을 보면서 약간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월봉이라든지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완만한 기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들을 좀 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접근하신다면 내년을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다 하시면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들의 좀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뭐 좀 단기 차익 실현 구간으로 좀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 매수세 계속해서 좀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편입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앞서 나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섹터는 오히려 차익 실현 관점에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섹터를 봤을 때는 앞서서 이야기가 나왔던 FTA나 금리 그리고 유가 관련 주로 수혜주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양태준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